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애플 팟빵에서 발표를 하게 된 생명정보학과에 다니는 최원석입니다. 저는 2018년에 저희 과학기술대학의 생명정보공학과에 입학해서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써놨듯이 꿈을 찾는 대학생활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는 거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세운 계획이랑 목표였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정말 좋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직접 하고 그런 걸 집에서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그 넓은 학문 중에서 특히 생물학을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띄워놓은 사진은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사람 피부에 살고 있는 그런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을 배양해서 관찰한 건데 그냥 이런 걸 직접 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생물학을 이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도 지원하려는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각 학년별로 뭘 들을 수 있는지 먼저 찾아봤습니다. 이건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던 그런 교육과정표인데 보시면 각 학년 학기별로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미리 로드맵처럼 짜둔 그런 표도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교수님들이 저희 학과에 계시는지도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두면 앞으로 제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찾아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더해서 저는 대학교에 진학을 더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한 학문을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좀 더 시험에 치중되고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좀 더 깊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부러워서 대학교에 좀 더 빨리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3년 다 다니지 않고 그냥 중간에 고등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검정고시로 이 졸업 학력을 얻고 그러고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학번이고 3학년이니까 원래는 22살 정도 돼야 될 텐데 저는 지금 2학년 학생들과 비슷하게 21살으로 3학년입니다. 여러분 모두 대학교에 입학할 때 처음에 가지셨던 마음 초심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걸 목표로 가지셨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하는 다양한 그런 목표를 가지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생물학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합격해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돈을 냈으니까 학교를 다닌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질 만한 목표를 하나 세워두고 대학교에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를 좀 더 빠르게 가질수록 뭔가 좀 더 다양하게 대비도 해볼 수 있고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목표가 달라지더라도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또 준비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혹시 그런 특별한 목표가 없으셨다면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고, 그리고 집에서 실험하는 거 좋아했듯이 학교에서도 실험을 좀 더 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연구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대학원 진학이라는 큰 목표는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는 저도 그렇게 자세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그냥 학부를 졸업했다는 그 학사 학력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적힌 것처럼 편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약대 같은 데 가도 되고 소속 변경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졸업을 해도 되고 조리 졸업을 해도 되고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괜찮은 선택일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작은 목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다르니까 이 작은 목표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갈팡질팡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한 가지 확신을 가졌던 게 있다면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 공통적으로 좋은 학점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처럼 뭔가 큰 목표는 있는데 당장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런 작은 목표를 이루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1학년 2학기가 되면서부터는 조리 졸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조리 졸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학과 사무실에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획을 짜기 위해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 제가 붙여놓은 건 세종 캠퍼스 저희 캠퍼스 홈페이지에 붙어있는 조리 졸업 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뭐 학기에 17학점 이상 듣고 F가 없고 졸업하기 전에 졸업 요건을 다 채워야 되고 성적이 4.0을 넘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표를 하나 또 정했고 그리고 그 목표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쭉 계획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계획표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그냥 앞으로 졸업하기까지 어떤 과목을 총 몇 학점씩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그냥 표로 한번 그려서 붙여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적어둬서 매 학기 지날 때마다 총 몇 학점씩 들었다라는 걸 계산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든 성적이 가장 중요했고 조리 졸업을 하려고 해도 4.0을 넘어야 되니까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특강을 들으시면 저는 앞에 이야기보다는 이런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았는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에 드는 강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안 그래도 졸린데 뭔가 내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주제의 강의라면 아마 듣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힘들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선택하려면 그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그 수강 계획표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과목을 들으면서 느낀 건 그냥 강의 제목이랑은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것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성적을 평가하고 어떤 과제가 나가고 그런 걸 하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각 주차별로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어떤 발표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퀴즈가 있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거나 내가 배우고 싶었거나 흥미롭거나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강의를 들으면서는 그 강의 시간에 딴짓 같은 걸 하지 않고 그 강의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쳐놓거나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 강의를 하는 그 분야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거니까 시험을 떠나서도 이렇게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수님이 이렇게 그냥 따로 예시를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을 따로 또 필기를 더 해놨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기억에 잘 남으니까 좀 더 익숙하고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한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덮어두지 말고 바로 그 의문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모든 강의에서 교수님들은 다들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그냥 질문을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특히 대부분 강의가 온라인 강의니까 이메일로 그런 질문 사항을 잘 정리해서 보내면 아마 교수님들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냥 의문이 드는 걸 바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보다는 먼저 그 의문을 직접 해결하려고 이제 좀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문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좀 알아볼 수 있고 추가로 어떤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정리하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도 이렇게 내가 어떤 걸 찾아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맞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교수님들도 이런 찾아보는 과정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찾아봤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다나 아니면 그런 가설도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도움되는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잘 듣고 모르는 부분도 다 해결이 됐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주에 강의를 들었으면
바로 그 주에 내용을 정리해보거나 그 다음 주에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매주 복습을 한다는 게 아마 귀찮고 힘들고 잘 안 지켜지겠지만, 또 매주 하면 좋은 점은,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 기간에 특별히 밤을 새서 공부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해두면 이렇게 몰아서 뭔가 외우고 하지 않으니까 공부할 상대적인 양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 동안 강의한 내용을 강의 자료에 적혀 있는 거랑 내가 필기한 것들, 그런 걸 이렇게 약간 축약해서 잘 정리를 해두면 대부분 강의가 제 경험에서는 한 주 동안 강의한 내용은 A4 용지 한 장이나 한 장 반 정도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정리를 하면서 시험 기간 전까지 한 6주나 7주 정도 강의를 들으면 시험 기간이 되면 대략 10장 정도의 시험 분량을 잘 정리해둔 노트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럼 시험 기간이 됐을 땐 그 노트를 그냥 매일 여러 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시험 기간은 매일 그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이나 한 이틀, 3일 전쯤에 그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단어나 가장 중요한 개념 같은 걸 가지고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정의를 물어보거나 중요한 개념의 정의를 물어보거나 뭐 예시를 들으라고 하거나 설명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연습장에 한 페이지에 써놓고 이 질문을 보면서 또 새로운 종이에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써보면 공부를 하면서 아직 외우지 못했다거나 이해를 잘못했다거나 잘 모르거나 그런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앞에 잘 정리해놓은 그 요약본에다가 또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다 손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서 그냥 혼자서 쭉 말로 하는 것처럼, 그냥 강의를 하는 것처럼 쭉 대답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시험 보는 날에는, 그 당일에는 아마 그 시험 범위 전부가 웬만하면 다 누가 물어보면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성적 잘 받았다고 증명하려고 이렇게 그냥 붙여놨습니다. 아마 수업 잘 듣고 성적 잘 받는 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세워둔 목표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딱 한 가지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수업 말고도 해야 될 거나 아니면 수업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수업 외에 어떤 걸 했는지 그걸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에 지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뭔가 자격증이라거나 다른 회사 인턴이라거나 그런 걸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학부연구생으로 그런 대학원생이 되면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런 걸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학부연구생 지원하는 것도 아마 다른 기업에서 인턴 지원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서 학부연구생을 지원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일부 대학원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부연구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이런 공고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런 다른 대학교에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과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니까 이렇게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교수 소개하는 페이지에 각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지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랑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면 그 교수님께 한번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메일을 드려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연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한번 면담을 해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한번 메일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교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 분야가 어떻다고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 실험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나서 본인도 학부연구생을 하고 싶고 교수님도 그걸 허락하신다면 학부연구생으로 지내보면서 실험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실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마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실험하고 연구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분야에 대해 생각한 게 실제로 내 생각 같은지 실험하고 연구하는 게 내 생각 같은지 그런 걸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내가 생각한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이 분야랑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학부연구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또 학부연구생이나 인턴 같은 거나 그런 거 말고도 하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학술정보원이 서울에 있는 도서관이나 그런 데보다 좀 더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읽어보고 싶은 찾으려는 그런 주제에 대한 책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뭔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찾아보고 싶은 게 생기거나 뭔가 새로운 흥미가 느껴지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직접 찾아서 읽는 것만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다른 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자주 들러서 궁금한 내용을 해결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아마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건 영어일 것 같은데요. 영어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해서 별 걱정이 없는데 잘 못하는 분들은 항상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특별히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세종 캠퍼스에서도 토익 강의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뭔가 혼자 하기 부담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여기가 세종시다 보니까 뭔가 서울에서 학원을 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다 싶을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영어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대비할 때는 항상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을 사서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토익을 대비할 때도 이렇게 그 주관사에서 나온 공식 종합서를 듣기랑 읽기로 사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이 제일 앞에 한 달 계획이나 두 달 계획이나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 계획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루하루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독학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그냥 그런 사교육 없이 독학만으로도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좋아하는 시리즈가 생기면 뭐 서너 번씩 여러 번 볼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그 검정고시를 보려고 학교를 그만뒀을 때는 저만의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에 뭐 6시간씩 드라마를 본다거나 그런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걸 한국어로 검색하지 않고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해서 영어 위키피디아를 읽거나 아니면 영어로 쓰인 뭐 기사를 읽거나 그렇게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그만두고 그냥 혼자 공부할 때는 가장 많이 듣고 읽는 언어가 한국어나 영어가 됐을 정도로 제 영어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영어를 많이 접한 게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뭔가 당장 급한 시험이 있는 게 아니면 뭐 굳이 영어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영어 드라마나 그냥 평소에 영어로 된 위키 같은 걸 읽거나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많이 접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는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지치는 순간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건 그냥 다 놓고 쉬는 건데 마냥 그렇게 쉴 수만은 없으니까 저는 뭘 보면서 위안을 얻었는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시간표예요. 1학년 때 이렇게 들었고 1학년 여름방학 때 이렇게 들었고 뭐 2학년 때는 이렇게 들었고 했는데 조리 졸업을 하려니까 한 학기에 20학점 이상씩 많이 들어야만 그 졸업 요건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모든 방학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절 학기도 듣고 그러면서 학부 연구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뭐 친구들은 다들 한 학기에 한 번씩 만드는 공강도 못 만들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장 위안이 되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내가 뭘 했는지 정리를 해두면 이만큼 해냈다는 걸 그런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표가 있어서 바로 눈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다른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그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정리된 표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둔 건데요. 처음에 1학년 때 만들어둔 그 계획표에 한 학기나 방학이 지날 때마다 총 몇 학점을 들었는지 그걸 쭉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누적 몇 학점을 들었다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매 학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면서 목표가 졸업이 멀지 않았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년 동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한 결과 조리 졸업 요건도 맞춰서 이제 이번 학기에 졸업하기로 이번 학기 성적만 잘 받으면 졸업할 수 있는 걸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잘 열심히 받아놓은 성적이랑 영어 점수랑 그런 걸 합쳐서 원하는 대학원에 입학 원서도 지원해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뭔가 포기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게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처음에 가졌던 목표인 대학원 진학이라는 목표에 이만큼 가까이 왔고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걸 보면 그동안 지낸 시간이 보람되고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계획을 하나 가지셔서 좋은 목표를 하나 가지셔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뭔가 열심히 해보시고 졸업할 때쯤에는 그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만큼 했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뿌듯하고 보람된 기분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